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인은 세 가지 오만으로, 부동산은 세 가지 오만으로 급속하게 무너진다. 일본인의 오만에서 배우는 부동산 투자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법칙을 여러분 쉽게 느낄 수가 있겠죠. 긍정의 효과로 성공을 빌면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부정의 효과, 즉 자기 부정을 하시게 되면 어김없이 그 결과는 안 좋은 결과, 즉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현상을 무슨 법칙이니 어떤 법칙이니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만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의 성공, 그리고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이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 일본인의 오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살펴보면요. 일본, 참 아직도 싫든 좋든 대단한 국가라고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2014년 SBS CNBC 자료인데요. 한국과 일본 기업 글로벌 경쟁력 비교입니다.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우리나라는 64개, 일본은 231. 비교를 해보니까 3.61대 1이라는 얘기죠. 포춘지 500대 기업에 한국은 17개 기업이 들어갔고요. 일본은 57개 기업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비교를 하니까 3.35대 1이라는 얘기고요. 시가총액 10조 이상 기업은 우리나라는 25개, 일본은 101라는 얘기죠. 비교를 해보니까 4.04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2014년도 이런 데이터였고요. 현재 작년의 통계인데요. 2019년도로 놓고 본다면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비교입니다. 인구가 있고 GDP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빨간색이죠. 1인당 GDP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32,046달러인데요. 일본은 41,106달러라는 얘기죠. 일본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45,000달러가 돌파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서히 1인당 GDP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무역 수지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흑자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적자라는 얘기고요.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도 우리나라는 45.6%인데요. 일본은 무려 222.2%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일본은 쇠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왜 일본은 1980년대, 1990년대 초반의 호황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처럼 쇠퇴하고 있나? 일본인들이 인식 속에 있는 오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본인들이 가지는 세 가지 오만이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경영자의 오만, 두 번째는 기술자의 오만, 세 번째는 소비자의 오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경영자의 오만을 살펴보면요. 기술자는 쓰다가 때가 되면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기술자를 그냥 부품 쓰듯이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가 없으면 내버린다는 얘기죠. 웃긴 것은 이렇게 내버린 기술자들을 삼성이 재고용을 하여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술자의 오만인데요. 기술자들의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경직되어 있냐? 나의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천산천하 유아독존이다. 세상에 내가 가진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되겠죠? 그래요. 공부도 안 하게 되고 자기 개발 또한 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가 개발한 것은 다른 사람이 못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모든 게 다 공개가 돼 있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연구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기술력이 아무리 앞선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술력은 언젠가는 따라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처럼 기술자들조차도 오만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소비자의 오만이 있죠. 일본의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일본 기술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따라서 일본 제품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일본에서 몇 대나 팔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본의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또 몇 대가 팔리나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자동차를 사용을 안 할까요? 왜 안 사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일본 기술이 최고고, 일본 제품이 최고고, 따라서 일본 자동차를 그 사람들은 탄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쟁력 부분에서 가면 갈수록 도태된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서로 기술력으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앞서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인물처럼 자국 제품만 쓰자라고 했다가 기술이 퇴보된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신제품을 만드는데 일본의 소니가 됐든 파나소닉이 됐든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들 결국 퇴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소비자들의 오만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제품, 이런 기능을 여러 가지 제품 있는 기능들을 또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일본은 이러한 오만으로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것 때문에 다 일본 경제 침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이러한 일본인들의 세 가지 오만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를 부동산 투자에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시나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결정 능력이 뛰어나서, 즉 내가 잘나서 돈 벌었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맞아요. 똑똑하시고 잘나셨고 선택을 잘하셨고 결정 능력이 뛰어나셨죠.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가진 개인이 가진 선택과 결정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대외적 요소를 놓고 본다면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에서 타이밍이 좋았다. 또 장소를 잘 선택을 했다.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났다. 이런 요소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투자가 성공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혼자 돌아다니고 여러분 혼자 분석을 하고 여러분 혼자 그 타이밍을 잡고 여러분 혼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또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나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하신 이유는 본인의 능력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러한 타이밍, 장소, 사람이라는 이러한 외부의 도움 또한 당연히 있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가 됐고 돈을 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겸손함을 지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맹자는 인의 예지라는 덕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이라면 네 가지의 마음을 갖춰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맹자의 사단지설입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수호지심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철든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시비지심, 사람이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양지심이 있는데요. 겸손한 사람이라면 사양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겸손의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얘기겠죠. 저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는데요. 제가 보는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요. 부동산 실패를 하신 분들도 또 예상 밖으로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대부분이 겸손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또한 좋은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대부분이 오만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오만함은 뭐냐라고 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오만함이죠. 난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어. 나 부동산 많이 알아. 그리고 부동산 그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또 자신에 대한 오만함입니다. 난 부동산 투자 뭐든지 잘해. 내가 투자하는 족족 나는 다 수익이 났어. 내가 투자하면 다 돈 벌어. 라고 자신에 대한 지나친 오만함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본다면 돈에 대한 오만함입니다. 부동산은 돈이 돈을 버는 거야. 사람 이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돈만 많으면 그냥 돈이 돈을 버는 거니까 돈만 많으면 다 돈 벌어. 부동산은 돈만 많으면 돼. 결국 이러한 오만감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정보가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본인이 잘났고 돈에 대한 오만함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오만함이 있는데 돈도 안 오고 사람도 안 오고 부동산 또한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결과는 곧 바로 나타나죠.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났다 하더라도 지금이야 뭐 부동산 경기가 사두면 올라가는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누구나 다 고수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그때에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작은 이득을 취하다가 나중에는 큰 욕심을 취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마는 거죠. 일본인들의 세 가지 오만함, 경영자의 오만, 기술자의 오만, 소비자의 오만과 부동산 투자자들의 세 가지 오만, 부동산에 대한 오만, 자신에 대한 오만, 돈에 대한 오만. 여러분, 왠지 모르게 좀 비슷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시지가 않나요? 그래요.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죠. 오늘 얘기의 핵심은 요거죠. 사람은 좀 더 겸손해야 된다. 저도 아직 겸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좀 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준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